안녕하세요. 케미부동산의 케빈 킴입니다. 이제 2022년도 거의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계획하셨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셨는지요? 저도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이 있었는데 잘 진행된 것도 있고 또 중도에 포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보다 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 못한 것들을 한번 잘 진행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전개되었는데요. 2022년 부동산 시점을 돌아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여러 변화가 많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5월까지만 해도 절대 둔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이자도 급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잠시 여기에서 2021년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금리는 0.25%였고요. 부동산 이자는 3% 정도로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금리는 4%, 부동산 이자는 6.5%로 2배 이상 오른 상태가 되어 거의 부동산 시점에 패닉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작년에 10만 불을 3%로 융자 받았을 때 현재 6.5%로 융자를 받았을 때와의 차이가 페이먼트가 210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50만 불을 융자할 경우 매달 내는 페이먼트는 1,050불을 더 내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주택 구입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저 또한 주변 바이어분들께 지금은 조금 마켓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자율은 올랐지만 작년 캘리포니아 부동산 가격 대비 현재 10% 이상 가격은 내려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과연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잘 예측해 본다면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주제를 2회에 나누어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미국 부동산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장의 연준에서는 0.5%의 빅스텝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행히 물가가 7%대로 안정이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다시 물가가 8%로 올라간다면 또 한 번의 빅스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결코 좋은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준금리를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내년 부동산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유추해 보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현재 부동산 금리는 6.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7%대로 부동산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는데 아마도 앞으로 이런 부동산 빙하기에 이자까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패닉 상태가 올 수 있다는 의견들이 반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는 2008년 서프라임 사태가 와서 2011년까지 부동산 침체기가 있었을 때 부동산 금리가 다시 5%대로 내려간 것을 보면서 내년 이후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에도 6%대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꼭 집을 구입하셔야 할 바이어분들을 위해서 이자가 5%대로 내려가는 깜짝 이벤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주택을 거의 캐시로 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융자를 받아서 주택 구입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금리가 7%대로 진입하면 융자를 해주는 렌더로서도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냉각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나 모기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여기에 대한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로 인한 부동산 이자율이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 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 과연 주택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해 봐야 합니다. 사실 2008년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은행이나 렌더들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실 대출이 거의 없어졌고요. 제로다운에 융자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없어졌으며 이자만을 내는 프로그램조차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90% 이상이 집값의 최소 20에서 30% 이상의 에쿼리, 즉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기에 쉽사리 깡통주택처럼 포클로저, 숏세일 같은 매물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슈가 있는데요. 예전에 높은 부동산 금리로 모기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 이번 팬데믹 기간에 재융자,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이자를 거의 3% 이하로 내려놓았기 때문에 고금리로 인한 모기지에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든 집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쉽게 말해 특별한 이유 없이 집을 팔고 다시 높은 이자로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급격히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S&P 케이스 슐러 인덱스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S&P 케이스 슐러 인덱스가 무엇이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 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케미부동산 해방일지, 부동산 서플리멘탈 텍스 앤 프로퍼티 텍스. 부동산을 구입하면 첫 해에 무조건 내야 하는 부동산 세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서플리멘탈 텍스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내가 구입하기 전 집의 가격과 내가 구입한 집의 가격 차이만큼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것에 해당하는 세금이 바로 서플리멘탈 텍스입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 구입 시 첫 해만 단 한 번 내는 것이고요. 모든 바이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또 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퍼티 텍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구입 첫 해는 이 두 가지 세금을 다 내야 하고요. 다음 해부터는 오로지 프로퍼티 텍스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서플리멘탈 텍스와 프로퍼티 텍스를 잘 구분해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새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서플리멘탈 텍스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949-767-8949 또는 kevinkim4989@gmail.com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긴급진단 2023 부동산 전망 두 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